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 보시죠.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이야기도 함께 담아볼 겁니다. 철강 결국 감산한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트리거가 되었을까요? 철강이 주 초반부터 설설 움직이다가 자, 오늘 시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 봐도 되는 그 초입의 신호일지 궁금해서 오늘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 저희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시세라고 보면 맞을지 궁금하고요. 오늘까지 만들어낸 자리가 뉴스 플러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한 위치인가요? 일단 사실 지수가 안 좋으니까 조금은 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러한 주도주가 이제 좋았다면 과연 철강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증시가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이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적으로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테마적인 종목군들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해당 뉴스에서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강관을 생산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관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정관이 있고 송유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에서 가스라든지 기름을 패낼 때 쓰는 파이프가 있고 그것을 이동하는 파이프가 있는데 이들과 전혀 연관이 없는 철강 관련주들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플러스 파이프만 있으면 안 되죠. 처음과 끝을 좀 맺어주는 피팅 밸브류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팅 밸브 관련주들도 움직이는데 이 또한 어떤 강관이라든지 이쪽에 그렇게까지 크게 연관이 없는 피팅 밸브까지도 지금 밸브를 만든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의 흐름이라서 저는 과하게 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혹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번 주말 사이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는 저는 쫓아가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은 당장 프로젝트가 진행한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내에 바로 시작할 가능성도 없고 만약에 바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강관이라든지 피팅 밸브류 기업들이 실제 저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최소 4, 5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신 게 맞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조금은 선별적으로 이제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를 제외하고 중국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공급 과잉이라는 이슈 때문에 고전했던 섹터도 이 섹터가 맞고 근데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게 전인대에서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코멘트였고 여기에다가 부양책도 나올 것 같으니 사실은 이중호재가 이쪽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 번에 조금 버무려진 상황이라서 만약 전인대 양회 중국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석유화학 종목군들이 더 컴팩트하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철강은 중국에 따른 반사수에 여기에 트럼프의 입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벌써 복합돼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너무 공격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강관 제품들뿐만 아니라 열압 강판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움직이는 거 보면 지금은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테마의 논리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테마의 논리로 보시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라면 철강주가 움직이는 논리,
그리고 이와 함께 비철금속 쪽도 오늘 알루미늄, 구리까지 움직이는데 이쪽도 그런 비슷한 논리 상황으로 보고 오늘장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맞다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 다 잘해주셨는데 네. 일단 시장이 지금 뭔가 이슈를 계속 쫓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딱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결국엔 관세 이슈로 시장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갑자기 국회의회 연설을 하면서 이제 알래스카 개발하겠다라고 발언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개발이 될지 또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입을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뭐랄까요 공급량을 줄인다. 그만큼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엄청 좋거나 앞으로 회복 기미가 있으면 공급량을 줄일 필요가 없겠죠. 근데 공급량을 줄일 정도로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글로벌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것도 관세 때문에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도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최악이죠. 뭐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예전보다 못한 업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뉴스에 의해서 주가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연속성을 얼마나 담보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다음 주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 전에 좀 매수해서 조금 이제 손실이 줄어들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신 전략도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에서 그런 종목을 쫓고 계시는 분들은 네. 저는 오히려 구리 쪽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구리라고 하면 크게 대형주 단에서는 풍산이 있을 것 같고요. 중소형 단에서는 이제 이구 산업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비철금속 중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 제품 단가에 대한 지금 관세 이슈가 좀 불거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일부 몇 종목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좀 커지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전력기기, 전선 이쪽도 지금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1차원적으로는 풍산이라든지 이구 산업을 보시는 게 맞고 이들이 만약 시세가 나기 시작한다 그것도 구리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면 전력 전선까지도 그때는 같이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저는 그게 오히려 철강 종목분들 중 전혀 관련 없이 올라가는 종목을 쫓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요거만 짧게요. 최근에 네. 전선주 많이 안 움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LS 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으실 것 같은데 네. 구리 말씀해 주시면서 구리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다음에 전선주에 대한 반응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서서히 전선주에 대해서 모아가거나 그리고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기에 지금 시기가 괜찮다라는 조언 주시는 걸까요? 일단 전선주들은 사실 제가 구리와 연관을 해서 본다면 지금 천천히 모아가는 게 맞는데 네. 문제는 또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에도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과거보다는 뭐 매수를 하는 것에는 찬성이긴 하나 비중을 조금 줄여서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나눠서 매수를 한다 생각을 했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전선주들은 조금은 더 기다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서 금속이라든지 비철금속 기준으로 봤을 땐 저는 오히려 이 구리 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보시는 것도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타이밍 있다가 전선주는 조금 그렇죠.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때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구리까지 이렇게 한정을 좀 지어주셨습니다.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오늘 비슷한 맥락에서 이쪽 이야기도 좀 무게감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 볼게요. 석유화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국으로부터 나온 키워드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이 돈을 푼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종전이 되면 재건 기대감도 맞물리고 그러면서 또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좀 올라가고 있죠. 유창희 본부장님, 네. 석유, 화학과 그럼 철강은 좀 묵직한 부양책에 움직이는 종목군이지만 네. 오늘만큼은 이 시기만큼은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 맞죠? 네, 저는 만약에 부양에 대한 이슈로 본다라면 석유화학 쪽이 좀 더 낫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화학 제품은 여러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철강은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인프라라든지 건설 뭐 이런 쪽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쓰임새가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들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미 석유화학 이 시장은 계속해서 좀 구조조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중국이 어마어마한 부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실행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황이 상당히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관신 정책이라는 게 계속해서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가게 되면 뭐 관련된 화학 제품, 특히 IT 기기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체가 늘어난다라면 이쪽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미국 엄청 증시 안 좋고요. 일본도 뭐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아까 한 5점만 하더라도 거의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증시가 안 좋고 유럽은 엄청나게 그에 대비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저께도 유럽은 하락한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유럽은 재정 준칙까지 손을 보면서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유가 하락, 어쨌든 미국이 에너지 가격을 좀 하향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이 많진 않지만 충분히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하시면은 좀 긴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시기에 접근해서 짧은 시간의 수익을 보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마침 이쪽에서 오늘 원픽 가져오셔서 종목 가지고 이야기 좀 바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좋은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실적이 얼마나 빨리 돌아서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조선주들 진짜 한 몇 년 동안 항상 연초되면 유망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실적 딱 까고 보면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하락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학주도 실적에 대한 어떤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금호석유화학을 가져 나온 것은 다른 기업들,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 적자일 때 금호석유는 계속 흑자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관신 정책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인도가 세계 공장이 되면서 합성고무의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거기다가 최근에 500억인가요? 자사주 매입 또 소각 발표를 한 걸 본다라면 꾸준하게 주주 환원 정책을 피고 있다는 것도 감안한다라면 일단 실적 자체는 안정적이고 또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은 걸 감안한다라면 뭐 아까 뭐 그 롯데케미칼, 뭐 애경유화 이런 회사와 비교했을 때 주가는 저는 아직 덜 올랐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단기적으로 15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작년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3분기 실적이 실망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자리가 한 14만 원, 15만 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1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지금은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기간 조정의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비어있는 상태라는 점도 메리트가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기간 중심의 어떤 매수 우세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수급도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오곤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충분히 기간이 소화해주고 있고 또 언제든지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원히 매도가 나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매도가 나왔으면 또 상대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고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원픽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철강과 함께 화학에 대해서는 관심 많으실 테니까 또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화학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번 주 첫 이야기 포문을 열었던 종목이 롯데케미칼 네. 이기는 합니다. 리포트가 실적에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학을 정말 오랜만에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롯데케미칼의 추이를 기둥으로 보고 화학주의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해 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롯데케미칼이 지금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왜 올라왔는지를 확인하기 이전에 왜 하락을 했는가? 그동안에 2년에서 3년 동안
왜 이렇게 고전했죠.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는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많은 화학주들의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제품의 단가가 계속 손익분기점 밑에서 밑돌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에틸렌이라고 하는 제품의 스프레드가 지금 많이 좋아졌는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 주셨다시피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면 값싼 원유. 값싼 원유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원유를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불편해지면서 러시아산 값싼 원유를 갖고 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년 동안 제품이 안 좋았던 건데 앞으로 종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품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더 싼 가격으로 이제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동안 문제됐던 판매 가격이 올라오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쌓이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만약 실제로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앞서 이제 탑픽으로 주셨던 금호, 석유를 제외한 다수의 화학주들은 다시 한번 또 불확실성을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 회복 때문에 보시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종목을 좀 잘 압축하셔야 되고 차이점을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첫 번째로는 금호, 석유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따라간다면 결국 변동성은 롯데케미칼 쪽인데 이쪽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변수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순환매라는 관점에서 빨리 돌고 있잖아요. 네.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서 주도주 성격의 종목이 오늘은 잠잠하니까 이쪽으로 매수세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은 그 주도주에 머물러 있고 여기서 대기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네. 왜냐하면 한쪽을 손절을 하고 한쪽으로 옮겨왔을 때 여기서 수익이 나면 괜찮아요. 옮겨온 쪽에서 수익이 나면 괜찮은데 정리하고 옮겨왔는데 이쪽에서도 만약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 때가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임기 그 기간이 이제 막 100일 채 안 된 상황에도 이런데 남은 2년 동안 저는 더 복잡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을 좀 따라갔었을 때는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저는 지금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쪽이 주도주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이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트럼프와 싸우려는 중국은 자체적으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강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니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움직여 보시는 것이 저는 더 나은 어떤 결과값을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학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롯데케미칼이 장중 지금 고점이긴 합니다. 9.62%까지 오늘 고점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학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8만 원 선 뚫게 될까요? 2단계 가격 제한폭 확대 요건 도달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요. 반도체입니다. 브로드컴 중심으로의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사실은 새벽부터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뉴스에 따른 반응,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광반도체 기술 개발을 한다라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이 가파르게 지금도 호가창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파이버프로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파이버프로와 같은 경우는 16%, 17%까지 시세를 내고 있고요. 이 종목 제외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좀 시세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브로드컴 쪽에서의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오늘 콕 집어서 1시 구간 넘어서 또 하나의 뉴스가 나오면서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은 가팔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저희 조금 전에 브로드컴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광반도체 기술 개발, 그러면서 광섬유 센서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련주에 아무래도 요즘은 뉴스에 따라서 확 몰리네요. 오늘 불기둥을 또 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서서히 반도체 쪽에서도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힌트로 작용할까요?
뭐 일단은 오늘 증시를 조금 살려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전 브로드컴의 실적도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캐나다가 일단은 미국 관련해서 보복 관세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들도 투심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 5개월 정도 흐름을 보시면 반도체 시장을 끌고 가는 거는 확실히 엔비디아가 아니라 브로드컴 발인 것 같아요.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큰 이슈가 나왔었고, 뭐 소캠이라든지 뭐 그 주문형 반도체 관련해서도 결국엔 브로드컴이 큰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또 여기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어떤 큰 역할을 또 그러니까 뭔가 반격을 할 수 있는 또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광 반도체라는 거는 기존의 반도체 정기적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이제 비세 신호로 보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리 속도도 몇 배 이상, 몇 배가 아니죠, 한 수십 배 이상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제품화하는 데는 조금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전기 신호를 다시 비세 신호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이제 삼성전자나 어떤 협업을 한다라는 게 이게 뭐 확정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런 뉴스들 나오고 나면 나중에 또 이게 네. 모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면서 파이버 프로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어쨌든 이제 이번에 그 브로드컴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결국엔 주문형 반도체 시장, 또 5G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성장세가 확인됐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우리가 기존에 잘 보아왔었던 거,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CXL, 소캠,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럼 또 이것을 또 하나로 어우르고 있는 게 또 온디바이스 AI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또 관심은 꾸준히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은 이 부분들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관세에 대한 우려감,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면 기존의 논리대로 투자,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레거시 반도체 쪽보다는 원래 한 1월달, 2월달 시장을 주도했었던 쪽으로 투자하는 건 맞지만, 타이밍을 본다라면 지금 너무 브로드컴의 이슈 때문에 올라오니까 오늘 사야지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타이밍을 하루 이틀 정도 쉽게 본다라면 하이닉스의 바닥이 좀 잡혔다고 생각이 들 때, 혹은 삼성전자의 저점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생각이 들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저점 신호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루 오르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실 텐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최근에 보면 이제 9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이제 20만 원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 사실은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CX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목을 계속 받았던 게 삼성전자인데, 다시 또 5만 4천 원까지 거의 6만 원 언저리 가까이 가던 게 5만 4천 원 박스가 하단까지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짧게는 한 뭐 2,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이상 좀 횡보하면서 지지력을 좀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관련된 기업들, 소부장주들을 좀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비슷한 결의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상한가 찍었다가 풀리긴 했지만 현재 25%까지 급등 랠리, 계속 시세가 몰리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 시간 함께 하신 분들께 가장 따끈따끈한 뷰 공유를 해주신다면요. 그럼 오늘장에 꿈틀꿈틀거리는 금요일장 오후니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언가 액션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도 늦지 않게 미리 볼까?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계세요? 뭔가 반도체 IT 이 안에서도 네.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섹터 우르르는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 기술력이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상용화 되는 쪽은 작년에 많이 오르고 올해는 많이 좀 처지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제 생성이 될 새로운 기술들에 조금은 더 탄력적인 테마주 형성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더 어렵겠네요. 그렇죠. 사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보면 방금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기술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장 초반에는 어떤 뉴스가 좀 나왔었냐면, 뭐 인터포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유리기판에 대한 소재, 그 인터포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상용화 시점이라든지 현재 중요도를 보면 그쪽이 더 강해야 하는데,
그쪽은 지금 빠르게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CXL이라든지 또 새롭게 단독 보도로 나오는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쪽은 지금 작년과는 조금은 다르게 굉장히 빠른 순환매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구나라는 저는 생각이 느껴져요. 근데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돈이 사실 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쏠리고 있어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가지시되 조금은 짧게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쪽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러니까 주도 대장주들이 움직이면 빠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시속 게임은 시청자분들이 박자를 잘 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또 복잡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저도 앞서 대표님처럼 반도체 IT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1차원적으로 먼저 올라와줘야 다음 주 초반까지 반도체를 볼 수 있지 만약에 미국에서 시간에서 브로드컴이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미증시 3대 지수가 또 빠져 있다? 그러면 이쪽도 또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시장 중요하겠네요. 자, 3위까지 저희 확인해 봤고요. 4위와 5위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이어갈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유한양행이 오늘 장 초반에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이 있었고 하루 전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돈이 머무르는 곳 계속 기대감 있는 곳 이쪽인 것 같고 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림이 좀 많아서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큰 이슈가 아닌데 계속 큰 폭으로 내렸다 밑꼬리다는 패턴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괜찮은 걸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아침 개장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죠. 저는 동일하다. 오히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지금 더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또 지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스코텍은 저는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왜 괜찮다라고 했냐면 유한양액의 지금 시총이 10조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되었든 문제가 돼서 뭐 기존에 받았던 계약금이라든지 마일스톤 이거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뱉어내지도 않을 뿐더러 뱉어낸다 하더라도 500억 정도의 수준이에요. 500억 엄청 크죠. 하나죠. 근데 10조 안에 500억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액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 결국 유한양액은 뭐가 포인트냐면 넥라지 하나만 보고 가는 지금 상황이라서 그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록 공개가 되는 20일이 관건일까요? 그렇죠. 그럼 네. 그 전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근데 이게 초록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삼아서 뭐 짧게 트레이딩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천 기술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더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계속 중국에 대한 모멘텀, 인프라 투자도 그랬고요.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화장품, K-뷰티, 그리고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알령 특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국 개봉했다라고 합니다. 부양책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벽이 무너지는 신호, 그러면서 또 다른 트리거로 작용을 할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차일 본부장님, 저희 일단 콘텐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보면 어제부터 좀 들썩임이 나왔거든요. 이거 역시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로 이야기를 했던 그동안 소외됐던 쪽에서의 테마성 움직임인지 아니면은 화학처럼 조금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곳에 대해서의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여기서부터 정의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컨텐츠는 중국 시장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막혀있었던 시장을 이제 재공략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된 기업들이 뭐 이슈가 있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저는 이게 얼마나 연속성을 띌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작품이 좋은 결과 봤다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작품 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저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초반에 이슈가 되면서 올라온 게 또 그게 상영이 끝나거나
끝나면 또 다 주가는 과거로 돌아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로 본다라면 저는 계속 최근에 좀 조정은 나왔지만 엔터주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컨텐츠 제작 쪽으로 본다라면 저는 사실 뭐 쌈지 엔터 오늘도 좀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성인을 대상으로 약간 나이가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이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는 쉽게 규제할 수 있지만 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규제할 만한 내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핑크퐁은 못 그렇죠. 참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본다라면 오히려 한알령이 해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오히려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캐치티니핑 뭐 등골핑이라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새로운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상승해서 오늘 당장 매수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기간 조정을 준다라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컨텐츠 쪽을 보신다라면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하나라도 없는 쪽을 보자.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화장품도 짧게 좀 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저희 화장품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코로나 시절부터 그래도 실적이 찍히잖아, 여기는 그래도 매출이 나오잖아 하면서 꾸준히 봤던 건데 최근에는 숫자가 실망감을 좀 안겨줬어요. 그러면서 좀 충격이 있었던 섹터긴 합니다만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미용기기 쪽과 다르게 이쪽은 다시 한번 빠른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미 선반영이 돼서 좀 먼저 올라온 게 있어서 강력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금액의 경기 부양이 나와줘야 화장품주들은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기대 높죠. 네, 지금 화장품주들은 먼저 올라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쪽들, 막 의류 쪽으로 지금 수급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카지노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또 수급이 돌아가거나 막 그런 상황이라서 화장품은 오늘 시세가 좋긴 한데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 추이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중국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 시점에서 앞서 지금 화장품은 기대치를 너무 목까지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최근에 보니까 유가 얘기도 나와서 그런지 뭐 항공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카지노도 언급해 주셨고 하나 지금 이 정도는 수급도 괜찮고 재료도 괜찮고 하나 좀 꼽아 주신다면 어느 쪽에 대한 메리트를 좀 상대적으로 높게 보실까요? 순환매 빨라서요. 이야기는 뭐 카지노 항공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질문을 그렇게 주시면 저는 가전제품 쪽에서 이구환신인가요? 네, 이구환신을 좀 노리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모바일 폰에 대한 수요라든지 가전제품의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덕산네오록스라고 하는 기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OLED 소재 쪽인데 오늘 OLED 좋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애플이 또 폴더블 폰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단 그것은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중국에서 지금 소비하면서 자꾸 화장품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을 좀 제외하고라도 만약 교체를 한다면 모바일도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덕산네오록스의 현재 위치도 정말 낮은 위치에서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트가 있다면 그동안 안 봤던 쪽도 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꿀 같은 조언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장 랭킹5 5가지 이슈 두 분과 함께 전략 고민 함께 해봤고요. 금요일 이 시간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